하고 또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잘 돼서 무사히 설치가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씨를 적을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번 중지하고 방송에 다 내린 다음에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내려보면 빨리.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iCanNote 카페에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들어오셔서 다시.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이상열입니다. iCanNote 제작하는 팀의 이제 일원이고요. 초기 단계부터 2013년부터 기획하고 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제 배포를 하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0년차 현직 수학 강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콴다 수학 영상 제작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강의 제작 툴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요즘은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강의를 더 확장하고 강의 영역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좀 기회 도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오늘은 소프트웨어 사용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강의 자료들을 정리정돈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컨텐츠를 관리하고 배포하는지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또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개인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영역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판서를 하는 펜, 타블릿, 도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하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건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외국 학생들이랑 강의를 한 화면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강의를 이제 대면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좀 멀리 있는 해외 학생들과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한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좀 거리가 멀리 떨어진 학생들이랑은 이 소프트웨어와 줌이나 또는 게더타운 같은 원격 연결 툴을 이용해서 함께 화면을 공유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배포하는 카페가 있어요. 예, 네이버에 iCanNote 카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왼쪽에 이렇게 베타 버전이라고 써 있고 iCanNote, 스크린, 줌 및 VOD 등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현재 배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iCanNote를 클릭하시고 가장 위에 최신 게시물을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요 옆에 보시면 요 밑에 또는 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요거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요, 다운로드 디렉토리로 가서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해결해 주시고요. 압축을 푼 이후에 셋업이라는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셋업이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히 보여드리는 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다만 2번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설치 준비라는 화면이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방식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죠? 예, 그러면 설치된 이후에 실행하면 어떤 화면이 나오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끔 이 처음 화면에서 좀 진행하기 어렵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은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첫 화면은 이와 같아요. 여기서는 일단 글씨를 쓸 수는 없고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 화면이 나타나야
필기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새 강의 설정 페이지에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이렇게 픽셀 단위로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대부분의 이제 모니터는 풀 HD나 HD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1980에 1080은 바로 그런 화면 사이즈를 감안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충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적용을 해서 페이지를 열어 볼게요. 이렇게 이제 글씨를 쓸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판과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그거는 이제 겉에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속으로는 강의를 위한 편의 장치들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보기 어려웠거나 사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강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 녹아 들어가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은 그렇게 아마 이제 기타 프로그램들이랑 좀 이렇게 비슷해 보여서 여러분들도 처음 적응하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일단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자유선을 눌러서 이렇게 펜 굵기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펜의 색깔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형광펜 기능이 있어서 형광펜을 칠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지우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데요. 제가 글씨를 좀 많이 써볼게요. 이 복사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지우개는 이렇게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지우죠. 이런 지우개는 좀 익숙하실 텐데요. 두 번째 지우개는 획 지우개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획 지우개의 특징은요, 만약에 직선을 저희가 지울 때 일반 지우개는 이렇게 하나씩 다 지워야 되잖아요. 획 지우개는 터치만 해주시면 획 하나가 바로 없어집니다. 바로 이 지우개 기능을 통해서 지우기를 엄청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획만 따로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강의하다가 이제 수정이 필요하거나 어떤 특정 부분만 골라내서 많이 지워야 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수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샘플이 좀 수학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분야의 선생님들이나 또 꼭 강사가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이런 펜 기능을 이용해서 소개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능들을 다 소개할 테니까요. 자,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때 요 선을 하나 이렇게 따서 지우는 것은 사실은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기존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조심되게 해야 되거든요. 지울 때. 저희가 이제 보통 칠판에서 사용하는 경험이죠. 이렇게 라인을 지우는 것은. 근데 획 지우개를 쓰시면 그냥 다 날아갑니다. 필요한 부분이. 근데 요 기능이 강의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좀 빠르게 필기하고 지우고 해서 상대방이랑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이따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라인 그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데요. 만약에 수평으로 수직으로 똑바른 선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쉬프트를 눌러주세요. 네, 쉬프트와 함께 선을 클릭하셔서 선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수직이나 수평으로 가는 선들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이제 색깔들을 바꿔가지고요, 저희가 그리고 싶은 수직 수평 그림들을 편하게 이렇게 그리는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쉬프트와 펜을 이용해서 함께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지우개로 안 지워진다는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형은 지워지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세팅은 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설정에 들어가서
도형이 지워지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도형이 지워지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세한 설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조금 러프하게 한번 먼저 개괄적인 설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림이나 도형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위에 덧 씌워진 펜만 이렇게 지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잠시 후에 이게 이제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럼 저는 전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X 키를 눌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펜 기능과 지우개 기능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때 직선, 그리고 사각형, 또 삼각형 기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닥 재미가 없죠. 너무 일반적인 기능들이라 이때 선택 기능과 조합해서 어떻게 재미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도형을 그릴 수 있게 됐고 펜과 형광펜, 색깔을 바꿀 수 있게 됐다면요. 선택은 도형을 클릭하거나 펜을 저희 필기를 클릭하면 선택이 됩니다. 아니면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을 그려서 선택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옮길 수 있죠. 자,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제한 복사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했던 게 칠판 환경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보도록 한번 하고 싶다라는 거였거든요. 이제 필기, 복사, 붙여넣기 이런 기능들은 저희가 일반적인 칠판에서는 할 수 없는 기능들이죠. 또 필기를 작게 만든다던가, 자, 이렇게 진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죠.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아이들이랑 가끔 장난치는데요.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자 라던가, 그런 이제 게임 같은 것도 중간중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대를 하면요, 다시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필기를 자유자재로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편집하거나 돌리거나 이런 기능들을 좀 무제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따가 이런 기능들을 조합해서 수업 때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보시면은 좀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활용 아이디어를 아마 이제 만들어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각자의 환경에 맞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자, 다시 한번 기본 선택으로 돌아가서 이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뭔가 변화가 있죠? 점들이 좀 생겨 있어요. 자, 가운데 있는 점을 밀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되거나, 도형의 앵커라고 부르는데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두고 도형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초록색 이렇게 그린으로 동그라미로 움직이면 점 하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용해서 가벼운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물리나 수학 이런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색깔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선택한 후에 색깔을 누르면 색깔이 바뀌어요. 차후에 필기를 조정할 때, 수정하거나 좀 업그레이드 시킬 때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부 선택하고요. 지워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어떤 단축키들을 쓰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가 끝나면 그 정도는 좀 외우고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게 이제 하기 위해서 몇 번만 더 한번 반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손바닥 기능인데요. 손바닥 기능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이미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선택하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강의한 게 하나 있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금 이제 수능 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랑 어제 했던 강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그 학생이랑 자주 하는 건 뭐냐면, 오답 노트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잘라서
다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 필기 부분은 좀 많이 지워져 있죠. 제가 필기 부분을 좀 이렇게 지운 다음에 자, 어저께 했던 풀이를 다시 한번 해서 보여줄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대충 주변에 있는 검은색 글자들이 많이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아까 하얀색 사각형을 그려서 덮어 씌우거나 아니면 펜 색깔을 하얗게 하고 굵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지우개처럼 지워줍니다. 그러면 문서를 단기간에 좀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툴로 갑자기 변하죠. iCanNote라는 프로그램은 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편집하는 데도 유용한 기능들을 같이 탑재를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답이 표시된 V자를 좀 지우고 싶다면, 아니면 답을 아예 이렇게 지우고 싶다면,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편집을 해서 캡처해서 다른 문서에 갖다 붙이면 되죠. 그래서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등과 결합해서 사용하시면 그 프로그램들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을 여기서 진행하시고 같이 이제 좀 멋진 그림이나 효과들을 주신 다음에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차 편집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저도 이제 포토샵도 따로 쓰고 파워포인트도 쓰고 한글도 쓰고 한꺼번에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글 문서에 들어갈 그림들을 만든다거나 문제들을 만드는데요. 그럴 때 오직 펜을 이용해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파워포인트나 워드 같은 프로그램들도 펜을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 기능이 조금 단순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기능은 여기서 구현하시고 가져다가 붙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그림을 이렇게 색깔을 좀 강조한다던가 형광펜으로 이런 느낌을 좀 준 다음에 이 그림을 어디다가 좀 가져다 놔야 되겠다. 그럴 때 이렇게 형광펜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방금 이제 이런 때 좀 가장 어려운데요. 밑그림은 손을 대지 않고 내가 필기를 잘못했구나. 내 필기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지우개가 뒤에 배경을 지워버리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런 순간들 때문에 지우개가 기본적인 뒷배경 그림은 지워지지 않도록 기본 세팅은 해둔 것이랍니다. 하지만 지울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마다 무엇을 기본으로 세팅하느냐가 좀 다른데요. 강의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 세팅은 일단 지워지지 않게 해놓았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직 본격적인 멋진 수업 만드는 방법은 아직 소개를 많이 못 해드렸어요.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너무 갑자기 고난도 기능들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단계를 높여 가보도록 할게요. 뒤로 가면 굉장히 멋진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개를 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화면 뒤에 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하얀 백지 위에 글씨를 쓰는 게 좀 자꾸 삐뚤빼뚤해져 가지고 좀 어렵다.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확실히 그 부분은 저희가 기능을 넣어 놨어요. 화면 및 죄송합니다. 설정에 보면은 배경 및 마우스 커서라는 게 있는데요. 설정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요거 캡처해서 밑에다 넣어 드릴게요. 네, 바로 이 설정 단계에서 배경 및 커서에 여기 보면 배경색, 또 커서, 또 페이지의 선 그리기가 있죠. 네, 페이지의 선 그리기는 하얀색 페이지 위에 가로 세로 선을 그려줍니다. 또 원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이런 격자 무늬가 없죠.
자, 이제 제가 한번 격자 무늬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을 그리고 선 색상을 선택한 후에 선의 굵기와 간격을 제가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선을 다 그릴 거야 라고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뒤에 선이 나타나죠.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이 선 위에서 작업을 해도 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랑 수업할 때는 굉장히 재밌어 해요. 저도 펜을 하나 가지고 있고 저희 학생도 펜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위에 함께 같이 막 수업을 하기도 하고 이 장비를 두 개를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 거랑 제 거랑 같은 화면이 나오게 한 다음에 함께 막 이렇게 글씨 쓰고 색칠하고 계산하면 제가 거기다가 또 막 이렇게 코멘트도 써주고 그러면서 수업을 하면요. 되게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수업을 하게 돼요. 자, 색칠 한번 해볼까요, 제가? 네, 간단하게 입체 도형 하나 그렸죠. 그리고 이 입체 도형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확대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입체 도형을 많이 그려야 될 때 저희가 조금 쉽지 않죠? 이렇게 그냥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체 도형을 뭐 한 10개, 20개짜리를 더 큰 입체 도형을 만들 때는 이런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금방금방 이제 이거를 제작을 해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칠판에서 정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기능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샘플들이나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칠판에서 하지 못했던 특히 이제 경우의 수 파트 같은 것들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직접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색칠해주고 세팅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좀 알려주고 싶은데 칠판 위에서 분필로 되게 한계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듣는 상대방의 이해력을 좀 많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기존의 칠판에서 하던 것들을 그냥 여기서 옮겨서 하면 되겠지? 라는 것보다는요, 제 아이디어는 차라리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이제 컴퓨터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 여기에서 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보완하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때 사실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육 기술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교육 방식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데 사실은 제일 긴 시간을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오늘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페이지에 선 그리기를 이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개체들을 많이 복사해서 또 새로운 뭔가를 좀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요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커서가 밝은 색, 어두운 색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흰색 바탕 위에 작업을 하니까 제 마우스 커서는 좀 어두워야 잘 보이잖아요. 제 펜을 따라다니는 커서는. 근데 보통 파랑색이나 검정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분들께는 아마 밝은 색보다는 밝은 색이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칠판 배경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칠판 배경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질감이 좋네요. 캡처해서 바로 저희 화면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주시면 바로 칠판으로 변해요. 쉽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노력하는 부분은 뭐냐면 캡처하고 갖다 붙이기 그 과정이 좀 쉽고 간단해지게 만드는 것,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칠판이 생겨버렸죠. 이 칠판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저작권이 허락하는 한 그런 이미지들은 가져다가 얼마든지 여러분 위에다가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를 계속 복사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은연중에 페이지 복사 기능으로 살짝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펜과 형광펜, 지우개 등은 좀 익숙해지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페이지를 계속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칠판이 계속 생기죠. 사실은 컨트롤 C와 V를 이용하셔도 이렇게 페이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페이지마다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이때 제 지금 마우스 커서가 어둡기 때문에 가끔 커서를 잊어버려요. 내 분필이 어디 갔지? 내 커서가 어디 갔지? 자, 그럴 때 설정에 마우스 커서에서 어두운 색 배경으로 지금 작업 중입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커서가 하얗게 변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커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커서가 있으면 또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이 제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같이 봐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야 제 강의가 원래 진행이 되는 그런 대면 강의에 좀 익숙해져 있는데요. 비대면 강의나 온라인 강의로 넘어오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어디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상대방이 가끔 그거 눈치를 못 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커서가 같이 따라가 주면 그 부분이 많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커서를 계획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어디를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좀 집중시키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커서를 움직이시면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커서를 막 이렇게 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보기나 듣기가 조금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좀 통해서 계획적으로 커서를 사용해 주시면 이해력을 높이고 집중도를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판 배경처럼 여러 가지 배경들을 여러분 밑에 깔아 주실 수 있고요. 저는 가끔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배경을 밑에 깔아 줍니다. 그러면 또 집중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지치고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자, 이제 배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리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이렇게 만들면 못 없애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페이지 선 그리기를 언클릭 해주시면 배경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최종 배포 단계에서는 이렇게 배경 없이 깔끔한 상태의 필기만을 전달해 주실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휴지통 버튼은 이렇게 페이지를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제가 일단 페이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좀 듣기 어렵진 않으신가요? 네. 혹시나 이따 질문 시간에 뭐 놓치신 게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서 아까 제가 이미지를 깔았던 페이지에는 이미지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미지를 깔지 않은 페이지에는 또 새로운 페이지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간략한 아이캔 노트 활용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제가 그러면 요즘 풀고 있는 도형 문제를 어떻게 하나 만드는지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이용해서 자, 먼저 삼각형을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변형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A, B, C 이렇게 적어줍니다. 만약에 내 글씨가 그렇게 예쁘지 않아서 글씨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쪽에 보시면 자동으로 알파벳을 넣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저절로 글씨가 써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글씨가 좀 이제 필체가 좀 좋지 않은 분들이라도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예쁜 이제 문서를 좀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좀 리소스를 할애를 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일단 1, 2, 3, 4라던가 A, B, C, D 정도는 자동으로 이제 컴퓨터가 다 써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거 말고, 자동으로 쓰는 거 말고 내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글을 쓸 수는 없을까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상자 기능을 같이 넣었어요. 자, 여기 이제 알파벳 A라고 써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글씨체라던가 글씨 크기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알파벳 A 옆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키보드로 글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글 상자가 나타나죠? 네, 이렇게 글 상자에 글을 입력해 주시고 ESC 버튼을 눌러 주시면 글 상자에서 탈출해서 펜을 쓸 수 있는 모드로 돌아와요. 그럼 여기에 저는 형광펜을 조금 입혀준다던가 색깔만 조금 효과만 주셔도 되게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런 필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그럼 이렇게 복사를 해준다던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필기가 끝나면 제가 캡처를 해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바로바로 학생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들은 어디에 쓸 수 있냐 하면요. 일단 복잡한 도형을 그려야 할 때, 복잡한 도형을 그려야 하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그 증명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꼭 수학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 글을 상대방에게 소개할 때 이미지나 삽화 아니면 간단한 이런 효과들이 있으면 읽는 상대방, 듣는 상대방이 훨씬 듣기 편하고 읽기 편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 말을 듣는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고요. 제가 뭔가 공식을 좀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은데 이렇게 쓴 다음에 다음 단계에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이미지는 훼손하고 싶진 않고 다음 단계를 소개하고 싶고 그럴 때는 바로 복사해서 한 단계씩 이렇게 이미지를 완성을 해 나갑니다. 자, 이 부분도 저희가 칠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되게 쉽게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이고 절차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순간에 선생님들도 굉장히 편리해지고요. 듣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해력이 높아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심지어는 여기서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제가 페이지를 하나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자, 이건 4페이지고요. 지금 페이지가 바뀌었는데 똑같아서 여러분들 아마 안 느껴지실 거예요. 이건 4페이지, 이건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는 이만큼을 제가 지워요. 그럼 4페이지에는 답이 있는 셈이고 5페이지에는 답이 없는 셈이죠. 그리고 이거를 바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해줍니다. 집에 가서 빈칸을 다 채워와라 라던가 지금 내가 비워놓은 부분들을 한번 채워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을 주죠. 네, 그리고 윗페이지로 올라가서 답을 보여주기도 하고 결과를 학생 거랑 비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육에서 우리가 칠판 교육에서 하기 어려웠던 것, 구현은 하긴 했지만 상당히 어렵고 좀 힘든 절차를 이용해서 구현했던 이 업무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빠르게 압축돼서 되게 손쉽게 학생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든 모든 이 자료는 PDF 파일로 즉시 저장해서 배포가 가능하죠. 예,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더 교육이 디지털화 됐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칠판에서 하던 행동들을 이제 여기 뭐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와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이런 게 디지털 교육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교육하는 우리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좀 달려 있는데요. 그동안 하면서 좀 보람을 많이 느꼈고 재미를 느꼈던 것은 이렇게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함께 학습하는 학생들의 되게 괜찮은 아주 좋은 반응들을 계속해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 길이 맞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이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아무도 이런 걸 봐주지 않았고요. 그때는 되게 좀 뭐랄까 오히려 좀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실에서 좀 많이 적용을 하고 교육하는 방식을 개발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좀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자, 페이지를 이용하고 복사, 갖다 붙여넣기, 그리고 펜과 형광펜, 지금까지 저희가 다 배운 기능들이죠. 이 기능들을 이렇게 융합시켜 가지고 아, 이런 느낌이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구나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 기능을 이제 확장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캡처를 조금 더 이제는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그냥 화면을 캡처해서 가져오는 거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건데요. 이 기능을 함께 이용하시면 이제 온라인 웹사이트들이 그냥 저의 놀이터고 제 교과서가 되는 현재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옛날엔 이런 거 하나 하려고 부교재 사서 이제 그거 구매하고 가져와서 사용법 익히고 그럼 때마다 그 부교재들 다 이제 그 맞춰가지고 이제 구매해 놓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그것도 나름 재미있긴 했지만 요즘은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수학에서 많이 쓰는 기능들을 좀 소개하겠지만 일단 그 전에 뭐 다른 분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기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글이죠. 아까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해외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 그 해외 문제들은 건축 용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수학 문제에. 근데 제가 건축 용어는 한글로 말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오면 이게 뭐지 싶으면 이제 바로 검색을 해서 학생들이랑 함께 보곤 합니다. 이제 파티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단어가 나와서 뭐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아, 이런 게 파티오구나.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런 정원을 아주 잘 꾸며놨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게 파티오야 라고 소개를 해주고 사진을 바로 와서 붙여줍니다. 아, 그러면 이게 파티오구나. 이렇게 하면 수업이 끝나는 거죠. 제가 여기에 부연 설명을 달고 뭔가 얘기를 더 아무리 많이 해도 사진으로 보여주는 이런 아늑함이나 예쁜 느낌들은 말로 전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럴 때는 바로 인터넷을 열어서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 공부를 하다가도 잠깐 그 나라의 문화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한 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교육 방식이 앞으로 좀 더 좀 보편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기술이 좀 발달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런 집을 너무 하나 갖고 싶죠. 네,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도 좀 하고 아이들 취향도 좀 물어보고 뭐 이제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수학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시작을 하고요. 근데 뭐 여기가 센티미터가 얼마고 여기가 넓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이런 얘기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영어에 좀 약한 학생들은 그냥 영어 사전을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다 외우지 않으면 혼나 이런 것보다도 모를 때마다 계속 열어서 발음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가져와요. 그리고 옆에다 놓죠. 그러니까 제가 준비했던 수업 자료는 있는데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즉석에서 제작을 해서 예쁘게 진열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학생에게 이제 전달해줄 노트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실은 칠판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노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이 노트인 거거든요. 하지만 사실 전자칠판의 기능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수행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다 보면은 파워포인트 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프레젠테이션을 짜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펜 기능과 이런 기능들이 좀 복합되어 있어서 뭔가 좀 이제 색다른 느낌의 개성이 있는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 도구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로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그래프를 칠판에서 보여주는 건 또 좀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성질을 이해를 시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같이 나서서 계속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Y절편이야, X절편이야, 이게 접하는 거야, 이게 교점이 두 개야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준 다음에
그대로 캡처해서 노트에 갖다 넣어줍니다.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어떤 수업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 이제 배포가 됐을 때는 굉장히 좀 그 학생들에게 느껴지는 가치가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좀 만족감이 높죠. 제가 이제 얘기로만 말해주는 것보다 직접 이미지로 또 얘기로 다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것이 저한테도 좀 만족감이 높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반응도 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스케치업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요 사이트들은, 제가 자주 애용하는 사이트들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해서 차후에 한 번 더 댓글로 올려드릴게요. 스케치업, 지금 데스모스라는 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 사전이랑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스케치업은 3D 그래픽을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뭐 이제 3D 맥스나 이런 거는 좀 써봤는데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초보자도 굉장히 쉽게 다룰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방금 뒤에 그린 건물 같은, 네네, 전부 무료입니다. 제가 너무 제 얘기만 했네요. 방금 보여드린 사이트는 전부 무료이고요. 그 다음에 유료 구매를 하면 특정한 기능들을 더 쓸 수는 있는데, 아마 저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 무료 구매 한 달 정도 하는 날이 있을 정도로 일단 무료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원활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서 사각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라고 이제 뽑아내기 기능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 뽑아내면 이렇게 건물이 올라옵니다. 신기하죠? 굉장히 재밌어요. 아이들 이거 가르쳐주면 거의 한 반나절은 가지고 놀더라고요. 네,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이 스케치업은 디자인 파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스텀 디자인들이 있어서 마치 건축가가 스케치한 것 같은 느낌이 나오게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들을 쓰시면 이게 미적으로도 되게 괜찮거든요. 저는 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의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는 편입니다. 이 뒤로 돌아가서 좀 보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러면 네, 뒤로 돌아가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툴이 도망갔어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회전 툴이 있어서 회전 툴을 이렇게 돌리면 뒷부분 가서 보면 돼요. 그리고 안쪽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상당히 보는 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각도가 된다면 네, 그쯤에서 멈추고 일단 이걸 가져오는 거죠. 노트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기능은 캡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가져온다라는 느낌은요, 캡처를 해서 여기 갖다가 붙이기를 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단축 여기 메뉴 중에서 여기 있는 컨트롤 V라고 써 있는 메뉴가 이렇게 갖다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키보드가 없으셔도 충분히 복사하고 붙여놓고, 복사하고 붙여놓고, 복사하고 붙여놓고, 복사하고 붙여놓고, 복사하고 붙여놓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주 종이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지금 정신없이 되어버렸죠? 자, 이제 복사 붙여넣기 기능에서 들어온 이미지들의 순서가 있음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쓰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단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면 뒤에 있던 종이가 앞으로 와요. 자, 컨트롤과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는 뒤로 갑니다. 그런데 키보드가 없으면
자, 아래쪽에 보면 종이를 첩첩이 쌓아놓은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밑으로 갔다가 위로 왔다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하다가 또 뒤쪽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하다가 또 뒤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업에 필요한 효과들을 위해서 전부 다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할게요. 자,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미지를 한 장 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를 놓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기능은 캡처 기능입니다. 캡처하고 붙여넣기, 딱 요것만으로 이 정도 효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장의 이미지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자, 먼저 맨 앞에 있는 사진을 이제 설명을 하다가 가운데 있는 사진으로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것을 이어가고 싶으시면 가운데 이미지를 가져오면 되고요. 그다음 맨 끝에 있는 이미지를 맨 위로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맨 위에 다시 올라오게 되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통제하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는 페이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테두리를 입혀주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메모 1번 또 뭐 메모 2번 해서 메모를 이렇게 넣어주시거나 이런 장식을 다는 것은 이제 센스 있는 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센스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한 요 정도로 하고 있는데 더 예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좀 배우고 싶어요. 네. 이런 정도로 해서 어떤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마치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놓듯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자, 페이지에 글씨를 쓰고 형광펜으로 덧칠을 한다거나 페이지를 지우거나 추가한다거나 그리고 도형을 그린다거나 복사해서 붙이면서 필기를 추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작된 어떤 이야기들, 수업 교환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저장이 일단 잘 되어야 됩니다. 이제 IK노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하나는 PDF로 저장을 해서 배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나 마련을 해놨고요. 그럼 모든 페이지들이 PDF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반대로 이것도 가능해요. 기존의 PDF를 불러와서 편집을 하고 새로운 PDF를 만드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사실은 조금 이제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PDF 위에 뭘 덧칠하거나 페이지를 다시 이렇게 바꾸거나 지우거나 원하는 페이지만 뽑아내서 다시 PDF로 저장하시면 재배포할 수 있는 또 다른 콘텐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영상 저장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애를 먹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개발을 할 때 시간도 되게 이제 오래 걸렸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좀 되게 만족스러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하나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이제 잘 쓰신다고 하면 되게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녹화 설정은요. 오른쪽 아래쪽에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녹화 설정 창이 나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전체 화면을 다 화면을 녹화하는 거거든요. 녹화해 주시면 되고 마이크와 그 다음에 시스템 사운드. 시스템 사운드란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 즉 원격 수업을 한다면 저쪽 건너편 학생이 저에게 얘기하는 소리도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고요. 유튜브를 튼다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도 컴퓨터 사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운드를 함께 녹음을 하고 싶으시면 시스템 사운드의 기본 출력 장치 정도는 클릭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소리는 마이크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모든 소리는 마이크 입력 장치에 기본 입력 장치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안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시스템 사운드를 사용 안 함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원리가 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녹화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녹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티가 안 나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 좀 좋은 점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그대로 담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은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녹화 버튼을 누르면 어디를 녹화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잡힌 화면을 다 녹화하겠다란 의도가 되거든요. 좀 작은 부분만 녹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좀 줄여주셔도 됩니다. 녹화 영역을.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녹화가 시작이 돼요. 그 녹화가 다 마무리가 되시면 이 빨강색 종료 버튼, 녹화 중지를 누르시면 녹화가 중단이 됩니다. 녹화가 끝나면 이 녹화한 파일을 어디에 입력할까요? 파일 이름을 물어보는 창이 꼭 나타나거든요. 여기 이름 하나 저장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비디오 디렉토리에 방금 녹화한 파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제 PC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영상들이 전부 다 강의 녹화 영상들이에요. 예. 저도 이제 틈나는 대로 열심히 강의를 좀 많이 찍어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저희 학원이나 제 개인 웹사이트에 올려서 학생들이 복습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뒷단계, 배포 단계는 이제 요 설명이 끝나면 좀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세 가지의 큰 몸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요거 복습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이때 이제 툴을 잘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수업을 기획하는 단계인데요. 기획하는 단계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파워포인트에 이제 수업 자료를 미리 다 세팅하고 이런 경험들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방식의 기획은 좀 손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좀 즉흥적인 수업을 많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업 기획 단계에서 기존 방식과는 좀 다르게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수업 기획 단계에 문제를 다 이렇게 뽑아서 파워포인트에 올려놓는 게 아니고요. 아까 보여드린 자료실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지금 보시는 CEMC는 이제 그 캐나다 수학 대회 문제들인데요.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을 PDF로만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문제들만 골라서 그때그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세팅을 해두는 게 아니고요. 교재만 준비를 해둡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방금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즉흥적으로 문제를 가져와서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너무 미리, 너무 일찍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그 교환에는 학생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설명을 안 해줘도 되는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교재를 같이 넘겨보면서 이 문제가 좋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알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빼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즉석에서 함께 교재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방법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질문해 주신 이제 녹화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느냐 해서 노트에서는 편집이 불가능하고요. 노트는 영상을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이 노트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사실은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저 질문해 주실 것 같아서. 자, 이제 아비드먹스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잠깐 보여드리고 있다가는 진지하게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이제 다른 건 다 좋은데 인코딩을 다시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편집된 동영상을 저장해야 되니까 그때 인코딩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뭐 20분, 30분, 아주 크면 1시간 정도까지 가죠. 이 아비드먹스는 그런 인코딩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거의 즉시 제가 편집한
그 내용이 영상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꼭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프로그램처럼 화려한 편집 기능은 없지만 자르고 붙이고 하는 기능들은 되게 충실하게 잘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빠르게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상당히 좀 뭐랄까 업무 시간을 단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요거를 소개해 드린 다음에 영상 편집 툴은 요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요건 시중에 이제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예요. 요거 사용하는 법을 함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이제 이 프로그램 덕분에 너무 업무를 좀 잘하고 있어서 네, 그 전에 제가 아까 소개해드리던 울프람 알파까지는 좀 알려드리고 일단은 이제 후 단계, 그러니까 콘텐츠를 어떻게 배포하고 관리하고 저장하는가에 대한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울프람 알파는 수학뿐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소사이어티, 컬처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전체 범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한글이 좀 없는 게 아쉽긴 한데 혹시 이제 영어로 하셔도 괜찮은 그런 분들이시라면 함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과학의 구글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어떤 기능들이 좀 있냐 하면요. 일단 이제 특히 요즘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적분도 그냥 적분이 아니라 막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되게 피곤한 적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가져와서 제 계산이 틀렸으니까 봐주세요 이러면 적분이 어렵진 않지만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가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울프람 알파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적분식을 입력을 해주고 계산이 될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이렇게 결과를 아이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너무 쉽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 오류 부분들을 함께 확인해 주기도 하고요. 여기 스텝 바이 스텝 솔루션이 있는데 요거는 유료예요. 한 달에 한 9,000원 가량 하는데요. 이게 자동으로 계산 과정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이 필요할 때는 요걸 보고서 참고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이제 강력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분 결과를 함께 나누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귀찮거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을 네,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함께 활용해 주시면 뭐 배우는 사람도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좀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잘 들어오거든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화면이 잠깐 나갔는데요.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돌아왔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인데요. 나중에 이제 원격 수업 하실 때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얘기 할 건데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뭐 마이크가 꺼진다거나 그 다음에 화면이 나간다던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수업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뭐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잡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이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우면 어렵지 않은데 모를 땐 정말 고생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좀 한번 많이 나눠볼까 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녹화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잘 돼야 돼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한 단계 한 단계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업무였거든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고, 근데 요즘에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달해서 이런 거의 개인 방송이랑 뭐 이런 퍼블리싱 수준, 배포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수준까지 이제 조금만 훈련하시면 금방 도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다 좀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잠시
줌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줌과 함께 요즘 또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더타운을 함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줌은 많이 이제 활용을 좀 해보셔서 어느 정도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덕분에 이제 다른 줌과 비슷한 서비스들을 적응해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되거든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게더타운은 아이들과 조금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요즘 핫한 그런 서비스이긴 한데요. 줌과 똑같은데 다만 캐릭터가 이렇게 게임 캐릭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속하면 이렇게 주인공 같은 캐릭터들이 주변에 쭉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줌의 좀 단점은 뭐냐 하면 얼굴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장점이자 또 단점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어느 정도 얼굴을 보다가 이제 화면을 꺼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업에만 집중하곤 하는데요. 이 게더타운도 마찬가지로 뭐 원하는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질 때만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캐릭터와 캐릭터로 서로 만나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강단에 올라가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저와 가까이 있지 않아도 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제가 강단에서 내려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 가까이에 가야만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자동으로 줌처럼 얼굴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마우스 클릭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싸이월드가 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함께 탑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원격 툴은 오히려 그렇게 이제 요즘엔 서비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만 강조를 드릴게요. 원격 툴을 쓰는데 목소리가 자꾸 끊길 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터넷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요. 만약에 내부적인 문제라면 금방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작업 관리자라고 있는데요. Ctrl Alt Del 키를 누르셔서 작업 관리자에 들어오신 후 메모리 용량을 봐주세요. 자, 이것도 제가 파일에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메모리 용량이 80을 넘어서 90, 100을 향해 가기 시작하면요. 음성 데이터가 잘 전송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에 문제가 전혀 없고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없는데 음성이 누적됐다가 한꺼번에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속사포처럼 상대방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2배속, 3배속으로 아니면 음성이 중간중간 계속 끊기죠. 선생님 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그럴 땐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열어서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없애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메모리를 최대한 80%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제일 좋은 건 한 10기가, 뭐 12기가, 10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좀 확보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실행해도 지금 제가 이거 꽤 많이 실행한 거거든요. 메모리 용량이 한 4기가 정도 되는 분들은 벌써 이게 한 8, 90 이상으로 올라와서 네트워크가 끊기고 음성이 끊기고 화면이 잘 안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한 10 조금만 투자하셔서 12기가나 16기가 이상으로 늘려 놓으시면 넉넉하게 모든 프로그램들 다 돌리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팁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도 잘 안 된다면 여러분의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거나 상대방이 또 이게 메모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문제가 없어도. 그럴 때는 상대방에게 컴퓨터를 한번 껐다가 켜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한 99% 이상 해결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뭐 줌이 나빠서 또 뭐 다른 게 나빠서 그런 줄 알고 괜히 이제 좀 다른 데서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딱 요 메모리 문제만 해결하시면 대부분 어려움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뭐 요거 이제 지나가는 얘기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트러블 슈팅이 좀 되고 나서 수업이 잘 끝나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PDF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런 수업 파일들이 생겨나요. 네, 이건 제가 매일매일 하는 이제 학생들과의 수업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워낙 많아서 이제 백업을 계속 해놓고 있는데요. 이 장점은 누가 언제 출석했는지, 무슨 수업을 들었는지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노트를 잊어버리더라도 제가 이 노트를 바로 줄 수가 있고요. 또 이 노트는 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학부모이지만 우리 아이가 무슨 공부하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때 이제 학생과 함께 부모님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함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이런 방법적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해놓고 또 영상도 함께 보내드리는 날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을 같이 봐주시고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좀 안심하고 이제 학생들을 맡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PDF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SNS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제 수업 운영 팁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의미 없이 저를 뭐랄까요? 좀 방어해야 되는 상담이랄까?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이야기들인데 괜히 오해를 부를까봐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전에 해야 하는 많은 상담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런 데이터나 자료가 함께 오고 간다면 그걸 듣는 분들도 훨씬 원활하게 잘 이해를 해 주실 수 있고요. 또 얘기를 드리는 제 입장에서도 근거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훨씬 깨끗하고 투명해지고 또 되게 좋아졌어요. 저는 이런 디지털 수업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으로도 또 어떤 정보 전달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을 좀 많이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이제 녹화 영상들이 만약에 이제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그럼 제 유튜브 채널에 저장이 되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영상이 이제 웹하드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관리 방식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쓰는 이유는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제 인강 블로그를 만들어 놓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샘플로. 강의가 끝나거나 좋은 강의가 있으면 강의 블로그에 다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연결을 시켜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다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 서비스를 하려면 이제 그 웹서버가 아주 비싼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트래픽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전 이제 무료로 이런 서비스들을 좀 원활하게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관리도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면 좀 어떨까 싶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시작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좀 엄두가 안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네, 한번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처는 아이캔노트에 있는 캡처 기능도 훌륭하기 때문에 같이 쓰셔도 되고요. 아이캔노트의 캡처 기능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삽입의 캡처예요. 근데 방금 제가 쓴 캡처는 좀 다른 캡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이는 깃털 모양의 저는 캡처 프로그램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게 좀 빠르고 원활해서 이 캡처 프로그램의 이름은 라이트 캡처입니다. 네, 요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혹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아이캔노트만 쓸 수 있는 아이캔노트 캡처는 아이캔노트를 사용하는 동안만 쓸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외에도 캡처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단축키가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가볍고 빨라요. 기존에 써봤던 캡처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좋아서 제가 요거를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 온라인 강의를 유튜브 같은 공개된 곳에 올려놔도 괜찮느냐라는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유튜브가 영상들이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영상을 업로드할 때 미등록, 또 미공개, 공개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시더라도 저는 이제 미등록을 좀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링크 주소를 받은 사람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에 공개되는 영상이랑 공개되지 않는 영상은 분리해서 저는 관리를 하고요. 미등록은 보통 이제 학생들과 수업한 개인적인 수업에 대해서는 미등록 처리를 하고 학생만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해 주어서 이제 수업 영상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업뿐만 아니라 가벼운 질문 답변들도 전부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아마 요즘에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웬만한 이제 업체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질문 답변을 거의 실시간으로 아니면 매일 저녁에 모아서 영상으로 처리를 해주는 일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 타블렛과 액정 타블렛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으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일단 펜 타블렛이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액정 타블렛은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서브 모니터 역할을 하면서 그 위에 제가 글씨를 쓸 수 있는 타블렛이고요. 펜 타블렛은 액정 모니터는 없고 그냥 제가 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타블렛들이 있죠. 그래서 이미지 드로잉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액정은 없어요. 이 검은색 판 위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을 펜 타블렛,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제품처럼 신티크나 와코먼 같이 이렇게 모니터의 역할을 하면서 그 위에 글씨를 쓸 수 있는 액정 타블렛이 있어요. 확실히 이제 액정 타블렛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 아마 한번 쓰시면 펜 타블렛으로는 못 돌아갈 거예요. 그만큼 좀 효용이 높고 그만큼 좀 가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종이에 글씨를 쓰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일 근접한 형태가 아닐까 싶고, 저는 이제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보다는 이 타블렛을 씀으로써 피로도는 훨씬 줄죠. 왜냐하면 이렇게 마찰이 좀 적기 때문에 유리에 미끄러지듯 글씨를 쓸 수 있기도 하고, 또 물론 필름을 활용해서 종이에 쓰는 느낌, 질감을 줄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글씨를 쓸 때 좀 힘을 덜 들여도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모든 기능들을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양의 좀 PC가 필요하냐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최소한 CPU는 i5 이상을 좀 권해드려요. 물론 그 밑에도 좀 쓸 수는 있는데요. i5 정도는 돼야 아까 말했던 그 온라인에서 그래픽을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울프람 알파에서 이제 계산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게더타운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 문제가 없고요. CPU뿐만 아니라 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4기가 램을 그동안에는 썼었어요. 근데 이제 줌 같은 프로그램들과 함께 사용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4기가로는 그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최소한 한 12기가 정도? 요즘엔 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아마 큰 부담 없이 12기가 이상으로 설치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타입은 SSD로, 물론 이제 요즘엔 다 이거라서 이거 외에는 좀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SSD 타입으로 꼭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기존에 이제 수업하시던 분들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70만원 초반부터 한 200만원 후반대까지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비슷한 사양으로. 요새는 훨씬 더 좋은 i7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i5 이상을 사용하신다면 아마 크게 수업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전자칠판이랑 이제 와콤 타블렛을 좀 비교 만약에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와콤 타블렛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하듯이 제 팔의 움직임 범위 안에 한 화면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피로도는 덜한데요.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비교해 본 적은 없지만, 일어서서 대중 앞에서 전자칠판을 써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체력이. 그래서 이제 앉아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것이 좀 되게 체력적으로도 편하기도 하고,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카페에서 병원에 입원하신 영어 선생님이신데 내가 이제 강의실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좀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고맙다라고 편지를 올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카페에.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들으면서 약간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의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칠판 앞에 서서 꼭 해야 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몸이 아플 때는 강의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누워서도 이런 태블릿 종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기 강의를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요즘은 줌 같은 프로그램으로 자기 자리에서도 선생님 화면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칠판이라는 개념도 좋지만 또 와콤 타블렛은 타블렛 나름대로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픽 카드는 그 노트북에 내장 그래픽 카드 정도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도 제 노트북이 아주 최신형은 아닌데요. 그냥 HD 내장 그래픽 카드 정도로 충분히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요즘 나오는 기본 그래픽 카드는 성능이 굉장히 좋다, 교육용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되었는데요. 제가 영상 편집이 얼마나 쉬운지 마무리 3분을 앞두고 감히 영상 프로그램을 열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영상 툴에 갖다 놓으면 영상을 불러오기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제 풀이 영상이거든요. 제가 중간에 자를게요. 이렇게 이제 커서를 옮겨서 자르고 싶은 부분에서 편집해서 삭제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르고 싶은 부분이 사라져요. 뒷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할 때 mp4 형식으로 저장하겠다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영상 편집이 끝났습니다. 저장 시간은 딱 이 정도예요. 제가 인코딩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오래 걸리는데요. 자, 이렇게 마치 파일을 복사하는 시간 정도의 편집한 영상의 저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 제작과 진행, 그리고 이것을 콘텐츠로 저장해서 서비스하는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훨씬 더 재미있고 멋진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꼭 함께 시간을 갖고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시 만나 뵐 수 있는 날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